세계 최정상급 무대에서 평생을 상대와 싸우고 경쟁하며 증명해야 하는 축구 선수들, 그리고 그만한 레벨의 선수들 수십 명을 하나로 모아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축구 감독들의 역할인데요. 그런 와중에 별 희한한 방법까지 동원해 동기부여를 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축구 감독들의 희한한 동기부여 방법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야! 가장 먼저 이 분야 권위자로 유명한 미켈 아르테타.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을 자극했는데, 지옥이라 불리는 리버풀의 안필드 원정을 데뷔하기 위해 안필드의 함성 소리와 리버풀의 시그니처 응원과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녹음해와 훈련장에 틀어놓고 훈련을 진행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는 적대적인 분위기에 적응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효과는 미미했다. 4대0 대패! 또 경기량의 비예보가 잡혀있자 훈련장에 스프링클러를 틀어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북런던 더비 직전 라커룸에서 열정이랑 명확이가 손잡고 뒤에서는 서포터가 에너지를 주는 거의 현대미술급에 버금가는 그림 실력으로 동기를 불어넣기도 했죠. 그리고 프리시즌 선수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몰래 소매치기를 고용해 선수들의 지갑과 폰을 훔치게 했고, 식사가 끝날 무렵 아르테타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라, 이렇게 방심하고 느슨해서 어찌 위대한 아스날의 선수라 할 수 있겠나.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선수들의 테이블에 불러 모아 각각 접시에 레몬 반쪽씩 나눠줬고, 요걸 최선을 다해 쥐어짜고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라고 시켰는데요. 이에 선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자 테타는 레몬을 다 짰다고 생각했지만 짜면 또 나오지 않나?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무언가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들을 한 방울 더 남김없이 쥐어짜게. 그리고 테타는 어느 날 반려견을 쓰다듬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게 됐고, 곧바로 구단의 레브라도 한 마리를 영입. 이름을 승리를 뜻하는 윈이라고 지어주면서, 윈은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윈을 사랑하는 건 기본적으로 승리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2년에는 라커룸 토크의 발전기로 전구의 불을 밝힌 뒤 전구를 들고, 전구는 서로 연결되어 빛을 낸다, 우리도 모두 힘을 합쳐 연결돼 하나가 되자 라며 학창시절 수련의 마지막 날밤 감성 메타로 동기를 부여했으며, 클럽 내부에 아스날의 전설적인 감독 아르센 벵거의 사진을 붙여넣고 하이파이브를 시켰는데, 이는 팀의 역사와 근본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터치하는 거 하면 또 리버풀의 디스 이즈 안필드가 빠질 수 없겠죠. 아르테타와는 달리 오히려 유르겐 클롭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수들에게 우승하기 전까지 경기 전 디스 이즈 안필드 액자를 터치하는 팀 전통을 금지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리버풀을 위해 역사에 무언가 보탬이 되지 못했다면 그 근본이 되는 상징을 터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구단의 역사에 대한 리스펙트와 함께 선수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 클럽이 마인츠 감독 시절 분데스 1부에 갓승격한 뒤 프리시즌에 선수단을 스웨덴의 하무스가 딸린 오즈로 데려갔는데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식량도 하나 없는 상황에 선수들을 축구 훈련이 아닌 낚시 같은 걸 시키고 텐트에서 재우면서 흡사 생존 훈련을 시킨 미르겐 클롭. 팀 정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살아내는 거 이라고 멋지게 맺긴 했지만, 당시 선수들의 썰에 의하면 매일같이 코스를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장작 패고 불 피우고 물 끓이고 목이 뒤지게 뜯기고 진짜 클럽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비었다고 하죠. 심지어 코치들도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를 뱉을 정도였지만, 클럽은 팀이 어떤 일을 겪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밀어붙였고, 그렇게 5일간의 개고생을 마치고 복귀한 마인츠 선수단. 그리고 클럽의 생존 훈련은 시즌 내내 빛을 발하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려 11위에 안착하면서 1부 리그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클럽이 도르트문트 감독 당시 레반도프스키를 상대로 야무진 공격수 조련법을 시전하기도 했는데요. 레비가 처음 폴란드에서 넘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서툰 독일어의 클럽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에 클럽은 경쟁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레비야, 나랑 내기 하나 할래? 연습 게임에서 네가 10골을 넣나 못 넣나 50유로빵 걸? 이에 콜 받은 레비는 몇 달 동안 클럽에 걸어다니는 뽀찌가 됐고, 이에 승부욕을 불태운 레비는 점점 내기에서 이기기 시작하더니 몇 달 후에는 계속해서 클럽의 주머니를 털어갔죠. 그러자 클럽은 오케이 스톱, 넌 이제 준비가 끝났다 라고 하더니 반년 만에 레비를 선발에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본 포지션인 최전방 9번 자리가 아니라 한 칸 아래 공미 자리에 레비를 기용했고, 이에 시즌 내내 불만이 가득했던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다음 시즌 클럽은 그제서야 레비를 최전방에 기용했는데, 레비는 그때 번뜩 깨달았다고 합니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뛰면 미드필더들의 입장에서 공격수가 가져가야 할 움직임과 필요한 연계 등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이 좀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하죠. 다시 돌아와서 클럽이 1718 시즌 리버풀을 이끌고 챔스 결승을 앞두고 있던 당시, 챔스 3연패를 노리는 세계관 내 최강자 레알을 상대로 챔결 경험이 거의 없던 리버풀 선수들의 라커룸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라커룸에 들어와 냅다 바지를 벗어 던지는 무르겐 클럽. 그리고 봤더니 클럽은 상대팀 에이스 호날두가 론칭한 CR7 반스를 입고 있었고, 이에 빵 터진 리버풀 선수들은 마침내 긴장이 풀리게 됐죠. 근데 한 분은 너무 풀려버린 나머지. 그리고 선수들 앞에서 바지를 깐 감독이 또 있는데, 그는 바로 루이 파날. 파날이 바이언 감독 당시 경기 중 내린 교체
메시지 시에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돌아와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파나는 냅다 바지와 팬티를 내리까더니 난 달걀이 큰 사람이고 용기 있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니들은 나만큼 달걀이 크지 않아. 라며 바지 벗고 소리 질러를 몸소 실천해버리신 루이 파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으시죠? 근데 사실 파날이 지른 표현 중 에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달걀을 뜻하지만 속어로는 남성의 고환을 뜻하고 서양에서는 주로 난 알이 있다 라는 표현을 용기 혹은 배짱이 있다 요런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난 사나이고 그에 걸맞는 배포가 있다 요런 뜻인 거죠. 그래서 파날은 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배짱 있는 지도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인증까지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썰을 푼 루카 토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압권인데 사실 판 감독님의 배가 너무 튀어나와 우린 알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첼시에서 선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기싸움을 펼친 감독도 있는데 그는 바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첼시는 명석한 젊은 지도자, 새로운 무리뉴 느낌으로 안비보를 데려왔는데 너무 젊었던 탓인지 쓸데없이 베테랑들과 기싸움을 하다 팀을 조져버렸는데요. 안비보는 부임 직후 프리시즌 장거리 아시아 투어를 가는 비행기 좌석에 유스 선수들을 퍼스트 클래스에 또 첼시의 위상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핵심 코어 베테랑 라인 드렌테체 등을 이코노미 좌석에 배치하면서 모든 선수는 평등하며 베테랑의 특권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죠. 이에 안비보와 고작 3살밖에 차이 나지 않던 팀의 주장 존 테리는 언제나 짬순으로 나가 고참들부터 퍼스트에 타던 팀의 오랜 전통을 말 한마디도 없이 신빙 감독이 오자마자 깨부수려 하자 제대로 꼭지가 돌아버렸고 바로 감독에게 다가가 지금껏 이 팀에 헌신하고 역사를 만들어온 베테랑들을 푸대접하고 갓 올라온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팀의 질서와 존중 문제입니다. 애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그대로 갖다 박아버렸는데요. 이에 맥키크럼, 찰로바와 같은 유스 선수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려 하자 테리는 그들을 말리며 이건 니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감독님이 스스로 번복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안비보는 결국 사과하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쓸데없는 기강잡이를 시전하다 시작부터 선수단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안비보가 잘리고 디마테오가 감독 대행으로 부임했는데 디마테오는 안비보와는 결이 다른 동기부여법을 시전했죠. 먼저 챔스 4강 바르사전을 앞두고 선수들과 상대팀 분석 도중 차비, 이니스타 등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또 득점표를 보여주면서도 3위 차비 14골, 2위 산체스 파브레가스 15골 하고 넘어가자 왜 메시 건 보여주지 않냐고 선수들이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러자 디마테오는 쩔지마 얘들아 어차피 메시는 1년에 6, 70골밖에 못 나는 선수야 라는 말에 빵 터진 선수들은 긴장감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르사를 잡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최강팀이라 불렸던 바이언을 만난 첼시. 그리고 경기 직전 디마테오는 선수들을 불러 모으더니 한 영상을 틀어줬는데 영상이 끝나자 일부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고 일부 선수들은 거의 초사연이 된 수준으로 끌어올랐는데요. 알고 봤더니 디마테오는 선수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 가족들의 응원 메시지를 미리 담아왔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축구를 선택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길 바래. 니들 삶에서 축구가 가지는 그 무게를 돌이켜본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이에 마인드셋이 또렷해진 첼시의 선수들은 언더독, 도전자의 입장이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악착같이 뛰어 구단의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동아리 시필하게 됐죠.